웅하. 안녕하십니까, 웅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변화를 꿈꿨던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매번 다이어트라는 변화를 꿈꾸는데요. 근데 매번 작심삼일에 끝나고 맙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치킨, 피자, 뭐 갈비, 냉면.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변화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은 조선이 나라의 문을 열고 근대화라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지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때 변화를 통해서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변화로 더 어려워지면 어쩌지 라면서 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 조선시대의 변화에 대한 그 두 입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저울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하던 흥성대원군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종이 20대가 되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직접 정치를 행하게 된 젊은 고종은 변화를 원했고요. 하필 또 그때 박규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개화란 10개, 될 화자로 낡은 사고를 문을 열고 다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새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근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1875년 운용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를 노력했고 또 근대화가 잘 돼서 힘이 아주 강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일본 내부에서 이 커진 힘으로 한국을 정벌하고 식민지로 삼자는 정한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철로 만든 배였던 이 운용호라는 배를 강화도 앞바다로 보내게 되었고 결국 몇 차례의 포격전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나라의 문을 열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과정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저기 뭐 프랑스나 미국같이 아예 뭐 생김새가 다르다든가 아예 교류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정도면 그래도 나라의 문을 열 법하다라고 판단하고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맺어진 조약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선생님, 일본과는 조선이 이전에도 관계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럼 그전에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왜 최초라고 붙여요? 네, 당연히 조약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전의 조약은 나라 대 나라의 동등한 위치에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었고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법 아래에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대적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한편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치해법권입니다. 치해법권이란 나라의 통치 범위 바깥에 있는 법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라는 뜻인데요. 조선에서 일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일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안 측량권입니다. 일본은 이제부터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조선 내부의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상륙도 하면서요. 측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군사적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일본에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불평등 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종과 개화파들은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개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별기군을 창설하는데요. 양반 자제들로만 구성된 이 별기군은 연봉, 그러니까 봉급과 그리고 무장에서 다른 군인들과 달리 아주 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근대화 사정을 알기 위해서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실찰단을 각각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반대파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 반대파들은 우선 첫 번째로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예산이 별기군에 집중되자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인들은 엄청나게 차별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상태도 뭐 활이나 낡은 무기만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봉급, 월급을 13개월이나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3개월이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13개월 못 받아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월급을 13개월 못 받은 거죠. 13개월이 지나고 조선 정부가 매번 별기군만 챙겨주다가 이제 드디어 구식군인들 너희 한 달치 월급 먼저 줄게 일로 와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더니 받았던 쌀에 거의 반이 모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결국 분노에 찬 구식군인들은 그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봉기를 했는데 그 봉기가 1882년 임오분란입니다.
구식군인들이 시작했던 이 군란이 결국에는 개화 반대파 입장이었었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 결국 이모군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이 죽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는 재무포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편 일본 공사관을 수비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조선에 주둔시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구식 군인들 말고도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더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지배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도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체계를 지키면서 서양의 새로운 근대 문물을 배척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조선이 근대화라는 변화를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를 지향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해 결국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큰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변화를 향해 노력하는 한편 주변에 무시받고 차별받는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포용력을 둘 다 갖춘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화의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퉁바